(65세) 이상인 고령층 인구가 857만 명을 넘어선 지금,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녀 양육 문제가 커지면서 조부모에게 손주를 맡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조부모로 조사된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육아에 지쳐가는 조부모가 많은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 특히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을 말리는 게 조부모 양육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손주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간단하게는 스마트 기기의 전자파는 성인보다는 아이의 뇌에 더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발달 장애나 면역 질환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또 아직 발달 수준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만큼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하죠. 조부모의 자녀 육아 때는 없던 스마트폰의 등장. 손주의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맞는 지도법이 필요할 텐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돌 지나자마자 딸이 복직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돌보고 있죠. 유치원 등하원 시키고 딸이 퇴근할 때까지 놀아주고 먹이고 씻기고 하루 종일 육아의 전쟁이죠. 예.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도 딱 그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조절도 안 되고 애들하고 자꾸 싸움만 늘어나기 시작하죠. 방법이 없죠. 나도 몸이 힘든데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도 나고 조르기 시작하면 혼내도 그때뿐이고. 요즘 육아와 옛날 육아 참 다르죠? 디지털 기기가 없던 과거에는 주 양육자, 즉 부모님들이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보호자였죠. 또 미디어라고 해봤자 TV 화면이 전부였고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게 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이에 따라 주 양육자보다 게임과 모바일 콘텐츠를 친구 삼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부모들이 황혼 양육 중에 이런 손주의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손주 양육 중 스마트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스마트폰과 손주의 발달 과정에 따른 스마트폰의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 쉼 센터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뇌 발달 속도가 빠르고 유아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해마 발달의 민감기에 해당합니다. 영유아기에는 뇌 구조와 기능의 발달 수준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만큼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여 올바른 사용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또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전자파는 성인보다 두개골이 얇고 뇌의 크기도 작은 유아에게 더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주의 산만을 일으키는 등 스마트폰 과몰입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역기능 현상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접한 영유아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뇌연화 장애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주 배가 아프고 대소근육 운동 협응력이나 친사회적 행동의 결핍이 나타나는 많은 발달적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유아 시기 손자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비롯한 여러 영역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주의 발달 기질을 고려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기억하여 손주의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조부모와 손주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가정 내 스마트폰 활용 규칙을 정하여 일관되게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휴, 너무 힘들어요. 애 보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냥 스마트폰만 하겠다고 생떼를 쓰는데 이거 들어주자니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들의 생때 많이 곤란하시죠? 스마트폰 과의존과 손주의 발달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보호자와 손주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의존 문제를 확인하고 사용 상태를 점검하는 법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에게 무심코 보여주는 10분의 모바일 콘텐츠로 인해 아이는 스마트폰을 과의존할 수 있고 나아가 규칙 없는 스마트폰 이용은 방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과 과의존도 아이에게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주, 자녀 모두 평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각자의 사용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때를 쓰는 아이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시고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셨다면 그 욕구를 공감해 주시고 적절히 수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심해서 스마트폰을 찾는다면 대안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때 쓰는 상황에서 늘 일관된 태도의 지도와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을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인식하여 객관적으로 사용 상태를 점검하면서 아이를 이해하고 바른 사용 실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손주 양육에 도움이 될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애가 클수록 감당하기 벅차네요. 게임하느라 숙제도 학습지도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잔소리로만 듣죠. 할머니 말이 뭐가 무섭겠어요. 조금만 이것만 그러면서 늦게까지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합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게임 과의존은 아이들의 학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아이들이 건강한 게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가족과 합의하여 스마트폰 게임 사용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실천해 보아요. 게임, 바른 사용을 위한 약속과 실천 방법입니다.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게임만 즐기고 이용하지 않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 계정은 삭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삭제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몇 번을 할지 횟수를 계획하거나 이용 시간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미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게임 이벤트의 알림 기능을 꺼두고 나도 모르게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세요. 게임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가능한 돈은 쓰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동영상과 웹툰, 바른 사용을 위한 약속과 실천 방법입니다.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의 동영상과 웹툰은 보지 않고 우연히 보게 되면 주위 어른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시청하고 싶은 영상의 횟수를 계획하거나 이용 시간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해로울 수 있는 내용은 따라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영상과 웹툰을 보고 난 뒤 느낀 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느지막이 다시 시작하는 손주 돌보기, 일명 황혼 육아라고 하죠. 오늘 영상에서 스마트폰 과의존과 황혼 육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아닌 놀이와 체험, 그리고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금 더 교감해보세요.